끝없는 화제 속에서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6화는 26.9%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방송사 역대 최고 시청률인 부부의 세계를 넘지는 못하였지만 2022년 후반기 최고의 드라마가 되었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엔딩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딩이 어찌 되었건 드라마의 화제성은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었죠. 국내에서도 결말이 진짜 맥이 빠진다. 원작 소설을 본 입장에서 왜 저렇게 결말을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성민의 존재감이 정말로 대단했어. 정말 역대급 엔딩이다. 국밥집 첫째 아들이었다.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드라마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엔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1화부터 긴장감을 놓지 못할 정도의 탄탄한 스토리로 각광받아왔습니다. 시청률 상승세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우상향 곡선을 그려갔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탄 드라마였습니다. 입소문을 타는데 크게 한 몫을 한 것은 진양철, 회장 역을 맡은 이성민 배우의 신들린 연기 때문이었죠. 모든 회차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으며 올곧고 신념 강한 군주 같은 모습을 하다가 말년에 선망 증세를 보이며 급변했던 캐릭터는 극찬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김신록 배우 등 다소 아쉽다는 평을 받은 후반 평가를 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종회에서는 진도준이 교통사고로 죽고 현생으로 돌아와 윤현우로 순양그룹을 향한 복수를 완성하는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현우가 눈을 떴을 때에는 드라마 첫 화에서 총에 맞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윤현우는 꿈이었을까? 빙의 아니면 나만 홀로 다녀온 시간여행? 이토록 생생한 기억은 나만의 몫인 건가라며 진도준으로 보낸 경험이 무엇인지 헷갈려 했습니다. 이후 윤현우는 순양그룹 일가에 의해 죽음을 맞을 뻔했으나 서민영 검사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오세연과 순양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게 되는데요. 윤현우는 청문회장에서 20년 전 진도준의 죽음을 사주한 사람이 진영기였고 비자금을 위해 윤현우를 살인 교사한 사람은 진성준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현우가 과거를 참회하는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결말을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은 원작 웹소설과는 전혀 다른 결말에서 오는 허무감과 15화 내내 진도준을 응원하게 만들어 놓고 윤현우의 삶으로 엔딩을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진도준의 회귀 인생은 윤현우가 납치돼 총에 맞은 후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꾼꿈으로 받아들이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원작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은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드라마는 굉장해요. 저는 푹 빠졌어요. 서스펜스가 너무 많아요. 글도 잘 쓰고 배우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이처럼 초반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반응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에 대해 기대의 차 역대급이었는데요. 16회 최종화까지 스트리밍이 된 후 해외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는 원작 소설보다 낫다. 왜 한국 드라마 작가는 항상 그렇게 영리합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본 한국 드라마 중 어느 것이 이 드라마보다 더 좋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금 이것을 완전히 시청했는데 매우 흥미롭고 잘 생각한 드라마이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평범하지 않고 짜릿하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에 대한 좋은 이야기였고 등장인물들과 어울리는 권력투쟁을 발견했다. 구원의 길을 찾는 마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만큼 연기가 설득력이 있어 이 시리즈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세부사항과 주인공과 함께 연기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눈을 멀게 하려는 뒤틀림과 회전을 주의하세요. 그러니 편안히 앉아서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서브타이틀을 즐기세요. 흥미롭고 생각나는 줄거리. 전체 앙상블의 멋진 연기. 저는 그것을 꽤 즐겼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결말이 조금 헷갈리기도 했지만 놓친 것이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로맨스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실망할 수도 있다. 해외 시청자들은 대부분 드라마의 결말을 보고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흥미로운 내용 전개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청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오랫동안 시청해왔기 때문에 다소 허무한 엔딩에 불만을 가졌을지 모르는데요. 한류에 편승해 한국 드라마가 일부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으나 자국에서 방영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일부 드라마의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OTT 서비스 및 스트리밍이 다양해지면서 해외 시청자들도 쉽게 한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징어 게임 등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졌죠. 그 이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랑의 불시착, 이번 재벌집 막내 아들 등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 몰랐던 한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컨텐츠들이 사랑을 받자 영국의 가디언즈, CNN, BBC 등 해외 유명 언론들은 왜 한류가 문화를 이끌고 있는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영국의 가디언은 모든 것은 K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요. 또한 BBC에서는 특별 방송까지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K-팝에 이르기까지 랴나 미터는 한국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문화 거인이 된 방법, 영화에서 K-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는 동아시아와 그 너머에서 그 영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한국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정치적 권력, 경제적 제재, 군사적 조치 없이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문화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세계는 인기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각종 상을 휩쓸며 그 인기를 여전히 가져갔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장악은 텔레비전 드라마, 비디오 게임, 대중음악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영화, 책, 심지어 스포츠까지 점점 더 세분화되는 광범위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류 또는 한류 문화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90년대 한국 쇼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 수출이 전 세계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는 영화 배우나 팝 아이콘과 같은 매력적인 대중문화 시설, 관광 명소, 유학 프로그램을 위한 환영 환경과 같은 소프트 자원에 매력을 취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새롭고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고 공고히 하기 때문에 갈수록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즉,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특히 이 부분에 특화되었다고 했는데요. 세계의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민하게 다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소프트 파워의 힘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문화의 힘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